네, 이번 클립에서는 변수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수의 종류는 일단 범위에 의해서 글로벌 베리어블과 로컬 베리어블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에 의해서 구분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변수가 실제로 할당되는 위치에 의해서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태틱 변수와 익스터널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터널 변수라고 합니다. 키워드는 익스터널을 쓰기 때문에 익스턴이라고 하겠습니다. 익스턴. 네, 변수. 그 다음에 뭐 벌러타일이나 레지스터라는 그 모디파이어를 붙일 수 있는데요. 지금 강좌에서는 스코프를 벗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고요. 잠시 언급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베리어블과 로컬 베리어블이 어떻게 다른지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메인 함수 안에 우리가 변수를 계속해서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블록 안에 선언된 변수를 로컬 베리어블이라고 합니다. 블록 밖에서도 변수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자, A는 블록 밖에서 선언됐고요. 1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블록 밖에서 선언된 변수를 글로벌 베리어블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베리어블은 블록 밖에 아무 곳에서나 선언할 수 있습니다. 메인 밑에 선언해도 되지만 이름은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B 변수를 2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스트 함수를 만듭니다. 테스트 함수는 파라미터를 받지 않고 리턴도 하지 않고요. 다만 이 안에서 AB 값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B 값을 추가합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베리어블 AB가 선언이 됐고 테스트는 AB 값을 출력을 합니다. 메인에서는 I 값을 3으로 초기화를 하고 테스트를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테스트를 호출했을 때 AB는 전역 변수 A와 B의 값을 출력을 하겠죠. 그러면은 1과 2가 출력이 될 겁니다. 자, 함수는 쓰기 전에 선언해야 된다는 규칙 기억나시죠? 쓰기 전에 위에서 이렇게 선언해줘야 합니다. 빌드를 한 이후에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1과 2가 제대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테스트에서 바로 printf로 AB를 테스트 호출하지 않고 바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테스트하는 일을 메인으로 옮긴 것뿐입니다. 빌드에서 빌드를 시도해보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B undeclared identify 에러가 발생합니다. 자, 지금 보십시오. 컴파일러가 코드를 생성할 때 printf 문장을 만났을 때 A 변수는 볼 수 있는 범위입니다. 위쪽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B 변수는 전역 변수지만 printf를 사용한 시점에서 B는 메인의 밑에 선언됐기 때문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접근할 수 없다는 에러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글로벌 변수들은 아무 곳에나 선언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제일 위에 몰아서 선언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래야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되니까요. 만약 여러분이 어떤 필요에 따라서 이런 변수를 중간에 선언해야 되는지 나는 있다 라고 하면 설계를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이렇게 쓰는 것은 정말 잘못된 습관입니다. 그래서 전역 변수는 항상 위에 선언하고 나서 쓰도록 하십시오. 자, 그래서 보통 이런 구조를 가지면서 전역 변수를 접근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메인에서 변수 이름을 같은 것을 선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컴파일 시간에 에러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메인에서 전역 변수와 이름이 같은 것을 선언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A로 선언을 하고 나서 4로 초기화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자, 가능하죠? 자, 이렇게 된 경우에는 A, B 값을 찍어보면 이 A는 지역 변수를 참조할까요? 전역 변수를 참조할까요? A는 지역 변수입니다. A는 지역 변수를 참조합니다. 이것을 스코프 룰이라고 하는데 가장 가까운 변수를 먼저 참조합니다. 없다면
그 위의 범위를 참조하는 거죠. B는 없습니다. 그 위의 범위를 참조하는 거죠. 그래서 A는 4가 출력이 되고 B는 2가 출력이 됩니다. 자, 이번에 다시 테스트로 호출했습니다. 테스트에서는 A를 봅니다. A는 지역 변수가 없습니다. 전역 변수를 보겠죠. 1을 출력합니다. 그래서 메인에서는 똑같은 프린트F 문장이지만 메인은 4를 출력을 하고 테스트에서는 A는 1을 출력을 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실행을 해보면 4가 출력이 되고요. 다음에 1, 2가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 구분하도록 하시고요. C에서는 기능이 없지만 C++에서는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가 이름이 같은 경우에 나는 전역 변수를 보겠다라는 연산자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것을 범위 해결사 스코프 리졸브라고 하는데요. 변수 이름 앞에 콜론을 2개 연달아서 붙여야 합니다. 띄우면 안 되고요. 반드시 붙여서 써야 되고요. 이거 의미는 나는 전역 변수 A를 보겠다는 뜻입니다. 스코프를 해결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이제는 메인에서 printf도 A 값이 전역 변수를 참조하게 됩니다. 이것이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의 차이점입니다. 자, 이번에는 스태틱 변수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에서 변수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름을 C라고 하고 이름을 1로 출력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에서 AB 값뿐만 아니라 C 값도 출력을 합니다. C 값도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C 값을 이렇게 출력하는 거죠. 자, 메인에서는 설명을 위해서 테스트만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A 값을 출력합니다. 1 출력을 하죠. B 값을 출력합니다. 2를 출력을 하겠죠. C 값을 출력을 합니다. 3을 출력을 하겠죠. 제대로 실행되는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입니다. 자, 메인에서 테스트를 3번 연달아서 호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 2, 3이 계속해서 찍히겠죠. 자, 이번에는 테스트 함수 내부에서 A, B 값을 증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A 값을 증가시키고 B 값을 증가시키고 C 값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실행이 어떻게 되는지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실행 결과는 1, 2, 3, 2, 3, 3, 3, 4, 3입니다. 자, 지금 A, B는 전역 변수이기 때문에 테스트에서 증가시킨 A 값은 전역 변수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함수를 빠져나왔을 때 A 값은 증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A, B 값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A, B 값이 1, 2, 3으로 B 값은 2, 3, 4로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C 값은 지역 변수를 증가한 것이 됩니다. C 값은 여기서 4로 증가합니다. 하지만 함수를 빠져나오면 C 값은 메모리에서 스택에서 팝되겠죠. 없어집니다. 두 번째 테스트를 호출했을 때 C 값은 또 다시 3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3을 출력하려고 또 4로 증가하겠죠. 그래서 C 값은 계속해서 3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함수를 작성하다 보면 함수를 빠져나갔을 때에도 함수 내부에서 사용하는 값이 유지되도록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때는 모디파이어로 스태틱을 붙입니다. 자, 스태틱의 의미는 뭔가 하면 이 변수는 블록 안에서 선언됐기 때문에 지역 변수다. 그리고 스택이 할당이 돼야 된다. 하지만 이 변수를 나는 고정시키고 싶다. 그래서 스택의 할당을 하지 말고 내가 관리하는 특별한 곳에 스태틱 변수를 관리하는 특별한 곳에 전역 변수처럼 관리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스태틱 키워드를 붙이면 가능합니다. 스태틱 키워드를 붙이면 C 변수는 더 이상 스택 메모리 할당이 되지 않습니다. 3으로 한번 초기화가 되고 나서 테스트를 두 번째 호출하더라도 이 문장은 다시 3으로 초기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 문장을 스킵하고 나서 기존의 C 값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3은 4, 5로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디버그 메뉴에서 실행을 해보면 A 값 증가했죠. B 값 증가했죠. C 값, 스태틱 변수 C도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함수 안에서 어떤 특정한 값을 유지를 하고 싶으면 스태틱 변수로 선언을 하면 됩니다. 자, 지금 여기서 테스트에서는 전역 변수 AB 값을 바꾸었습니다. 자, 아주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전역 변수를 이렇게 함수 내부에서 바꾸어 버리면 테스트를 호출했을 때 전역 변수 값이 바뀐다는 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코드를 아주 읽기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좋은 습관이 아니니까 이렇게 사용하지 마시고요. 사용을 하려면 스태틱 변수를 선언을 해서 값을 바꾸도록 해야 합니다.
자, 이것이 스태틱 변수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익스턴 변수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턴 변수는 소스 파일이 2개 이상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소스를 계속 1개만 사용을 했는데 소스를 하나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dd에서 new item 선택하고요. C++ 헤더 파일, 소스 파일 C++ 파일로 하겠습니다. 이름을 그대로 source.cpp 해서 이렇게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add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소스가 추가가 됐습니다. source.cpp 추가가 됐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전역 변수 d를 source.cpp에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nt d 그리고 이 값을 5로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탭 키를 누르면 소스 사이에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4로 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빌드를 합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source.cpp에 선언된 이 d, 전역 변수 d, 전역 변수지 않습니까? 블락 밖에 선언됐기 때문에 그것을 콘솔 어플리케이션에서 참조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printf로 d 값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니까 d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빌드를 시도해보면 컴파일 템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d가 undeclared identifier가 되죠. 왜냐하면 d를 만났을 때 어느 곳에도 d 선언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러가 발생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d를 다른 소스 파일에 선언된 이 d를 어떻게 선언해야 할까요? 자, 이걸 복사를 해서 여기에서 참조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새로운 전역 변수 d를 한 번 더 선언하는 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빌드를 해보면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d라는 전역 변수가 2개 이상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이 d가 이미 외부에 선언된 전역 변수인데 그 전역 변수를 나는 단지 참조만 해서 사용을 하겠다라고 변수를 선언할 때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source.cpp에 선언된 이 d를 참조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선언이 바로 extern입니다. 이 선언은 extern을 붙이면 이 d 변수가 다른 소스 파일에 선언된 전역 변수다라는 external에 존재하는 변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d 값을 참조하게 되는 것이죠. 그 d 값은 소스에 선언된 4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4가 출력이 되겠죠. 자, 빌드를 시도를 합니다. 이상이 없죠? 실행을 해보면 4가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번 source.cpp에 여러가지 헤더 파일, 이 source.cpp에 몇 가지 전역 변수나 함수가 선언된 경우에 매번 extern을 붙여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결하지 않고 소스 파일을 추가를 해서 해결합니다. 이번에 new item 선택을 해서 헤더 파일을 선택을 하고요. 헤더 이름을 source.h라고 하겠습니다. 왜 source.h인가 하면 우리가 추가한 소스가 source.cpp이기 때문에 이름과 똑같은 확장자가 h만 다른 파일을 추가를 합니다. 헤더를 이렇게 추가를 합니다. 자, 그리고 source.cpp가 사용하는 변수들에 대한 외부 선언을 source.h에 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콘솔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source.cpp에 있는 변수서를 쓰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샵 include에서 source.h를 include 하는 것이죠. source.h가 이 위치에 include 되면 source.h에는 이 파일 내용이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include를 extern 선언이 된 셈이 되는 거죠. 이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빌드를 해서 실행을 해보면 제대로 되죠. 자, 구조를 보면 외부 소스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존재하는 전역 변수나 함수들에 대한 선언을 이름이 똑같은 H 파일을 만들어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파일을 이용하는 곳에서는 헤더 파일을 include해서 밑에서 사용하는 거죠. 이것이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스를 작성할 때는 .cpp에 해당하는 .h 파일을 만들고 관련된 선언들을 이 헤더 파일, 보통 함수들의 헤더가 위치하기 때문에 확장자를 .h를 쓰고요. 헤더 파일이라고 합니다. 헤더 파일에 넣은 다음에 다른 소스 파일에서 샵 include로 헤더 파일을 include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스태틱 변수, 그리고 외부에 선언된 변수를 참조하는 참조기에서 익스턴 변수, 그리고 블럭 밖에 선언된 전역 변수, 블럭 안에 선언된 지역 변수. 지금 테스트인 경우는 C는 전역 변수입니까? 지역 변수입니까? 네, 지역 변수입니다. 왜냐하면 C는 테스트 안에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는 전역 변수, 지역 변수이면서 스태틱 변수가 되는 거죠. 네, 설명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